이게 뭐 한 대 얻어맞아갖고 멍들어갖고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주된 원인은요, 말로 다 폭행하고 폭력 써가지고 그게 앙금이 돼서 가라앉았을 때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이런 데 까지면 딱정이 떨어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혼하는 부부의 특징. 이런 부부는 끝까지 못 살고 이혼한다가 주제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이제 어떤 무속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고가 방대한 관계로 여러분이 비난을 하시더라도 좀 보고 읽겠습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하고 살면서 서로 간에 애정이 충만해가지고 검은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이좋게 아주 백년해로를 한다면은 이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우리의 그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수많은 커플들이 처음에 다짐과는 다르게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31만 명이 결혼을 하고 11만 명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의 통계예요. 이 가운데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소위 황혼이혼이라고 들어보셨죠? 황혼이혼의 건수가 약 3만 3천 건에 달해가지고 전체 이혼의 건수의 약 30%가 황혼이혼이 차지한다는 그 통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그 이혼한 이혼남, 이혼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요즘은 뭐 이혼 남녀가 나오는 예능 프로가 TV에 방영될 정도로 그런 어떤 나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죠. 저의 그 점사 손님들의 그 상담 내용을 주제로 이제 분석을 해봐도 한 70% 이상이, 저는 어떤 땐 징그러워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들어봤어도 이혼 전문 무당이라는 건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는 이혼 상담을 많이 하러 오는지, 약 한 70% 이상이 이혼 상담 내지는 배우자의 불륜하고 가정불화 등 뭐 주로 이혼을 주제로 한 상담이 한 70% 정도는 돼요. 그리고 요 근래 그 황혼 이혼의 현실적인 대안으로다가 조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굉장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답니다. 그 조론이라는 용어는요, 일본의 작가인 스기야마 유미코가 지난 2004년에 출간한 조론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대요. 조론이란 부부가 서로가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묶어놓고요, 서로 상대방의 사생활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경제적인 공동체는 합의적으로 유지하고 각자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뜻한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그런 건 묵인하고 대신 그냥 애들 뭐 혼인 같은 거 할 때 좀 남보기 뭐하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재산 분할하고 이런 거 골치 아프니까 그냥 서로 각자 살면서 법적으로만 묶여져 있는 게 조론이에요. 그러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자녀도 낳고 돈도 같이 벌고 고생, 뭐 마음고생, 몸고생 같이 하고 살았는데 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거북당에 오랜 세월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수많은 이혼 부부하고 이혼 위기에 처한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요, 차분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그간의 이혼 상담의 그 사례들 중에서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법적인 이혼을 하기 전에요,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서적 감정적 이혼이 먼저 이루어져 갖고 실체가 전혀 없이 껍데기뿐인 무늬만 부부 생활, 즉 형식적인 부부 생활을 하다가요, 법적인 정리 절차인 법적인 이혼을 확정짓는 순서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보편적이더라 이겁니다. 그동안 많은 이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이혼하는 부부의 보편적인 특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다가 정서적, 감정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애정이 완전히 상실이 돼 갖고요. 부부가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혐오감하고 분노의 감정이 느껴져 갖고 이제는 상대방에게서 정서적으로 해방돼 갖고 탈출하고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관계 회복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혼으로 가는 전형적인 경우가 한쪽의 배우자는 한쪽의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애정이 남아 있어요. 그 애정하고 미련이요. 그런데 그래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편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오랫동안 쌓인 불신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져 있다 이겁니다. 샤타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장벽에서 이 지옥과 같은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가지고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득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이혼으로 갑니다. 세 번째, 부부간에 서로 언성을 높여 소리 지르고 물어뜯고 싸우는 부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부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부부간에 서로 간에 대한 감정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토닥거리고 자주 싸우는 부부는 으르렁거리면서도 살아는 갑니다. 그런데 대화가 단절되고 안 싸우는 부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부는 헤어지더라고요. 혹시 부부간에 서로 토닥거리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 부부는 아직도 감정적으로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더 늦기 전에 두 분이 노력을 하시든지 부부 상담, 부부 클리닉 같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아보시든지 하세요. 그래서 이혼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혼하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독재자 남편이에요. 무슨 여자가 내 말 들어, 내 말이 옳아, 무슨 여자가 나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마치 조선시대 내지는 봉건주의 사회에서 남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것만 내세우고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만 강한 남편하고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독재적인 남편의 경우 제 아무리 순정적인 아내라고 해도요, 자꾸 세월이 지나고 이게 쌓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참았던 울분이 폭발해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부부예요.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가 되면 서로 간에 단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인간적으로 서로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데 부부 간에 서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부부는요, 결국에는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세 번째, 부부간에 항상 잘잘못을 공격하고 따지는 부부. 부부간에 싸울 수는 있는데 누가 옳고 그러냐를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과거 지난 일들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상황을 증폭시키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싸우는 부부예요. 네 번째, 상대방의 대화에 대하여 담을 쌓는 부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나 당신 안 보여 하는 식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해가지고 눈까지 마주치지 않고 전화나 문자, 카톡도 안 받고 무시를 했고 씹는 거예요. 각방을 쓰고 각자 홀로 식사를 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외박을 해요. 무단으로 가출을 해요.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별거로 갑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판을 하든 합의 이혼을 하든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부부. 부부는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미울 때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적인 감정은 없고 아주 어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그런 감정만 잔뜩 쌓여있는 부부가 있어요. 호의적인 감정보다 적대적인 감정, 혐오스러운 감정이 많은 부부들은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부 싸움 중에 쉽게 흥분하는 부부. 싸우다 보면 이 분노의 게이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러한 부부들은 너무 많이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이야기를 마구 퍼부어댑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또는 오랜 무의도시. 뭐 요즘 세상에 꼭 뭐 남자만 돈 벌고 여자는 뭐 살림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맞벌이 하는 부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뭐 전업주부 하는 가정도 있고 뭐 그런 비율도 늘어나고 이러지만
노동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적인 경제력이 이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남편이요, 결혼 생활 중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해가지고 가족의 부양을 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직이나 퇴사 후 오랜 기간 무의도식하는 경우 여성들은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성적인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섹스리스 부부와 소궁합의 문제예요. 부부간의 성생활에 관해 가지고 관심도가 성적인 욕구하고 관심도가 비슷하면 좋아요. 큰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성적인 욕구가 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전혀 없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부부관계도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구불만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부부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상처 입은 부부의 일방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갖고 욕구를 해소하고픈 생각까지 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도에 대한 충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뭐 하루에도 한번 두세 번씩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지나칠 정도로 자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하고 또 강제로 하려고 하는 해가지고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궁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배우자의 폭력성. 이건 아주 뭐 전형적인 전통적인 어떤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거의 남자가 두들겨 패고 여자가 맞고 그랬는데요. 저 상담하다 요즘 놀리는 게 있어요. 여성이 남성을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고 물어뜯고요, 핥히고 물건 집어던져서 남편 머리에 혼나게 하고요.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하고 관계없더라고요. 폭력성은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매 맞고 사는 남편들 상담도 꽤 해봤습니다. 그분도 아마 이 영상에 올라가면 보시면서 아, 내 얘기구나 하고 웃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부부의 어느 쪽이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를 떠나갖고 배우자의 폭력성은 대화로도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겠지? 착각이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고 그랬죠? 폭력적인 사람은 안 변해요. 이것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중병 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열 번째, 지나친 의처증이나 의부증.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를 끝없이 의심하고 항상 감시하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은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착이고 집착을 넘어 광기고 정신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곱게 포장된 과도한 집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정신적인 고문에 가까운 이런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시달리던 배우자는요, 결국 그 탈출구로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대화와 스킨십이 전혀 없는 부부. 결혼 전 연애 시절에는요, 남들이 봤을 때 눈꼴 사나울 정도로다가 부비부비하고 스킨십을 즐기고 이러던 남녀가 막상 결혼을 하고 살면서 뭐 생활에 쫓기고 아기가 태어나서 육아를 하고 하다 보면 아기 어릴 때는 애 울어대니까 뭐 갑방을 불가피하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고착화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고 서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뭐 부부관계는 둘째치고 전혀 스킨십도 없고 키스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하고 어떤 다투거나 그랬을 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혼 때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부싸움 후에도 그게 풀리질 않아요. 이 살이 닿는 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와 스킨십의 단절은요, 서서히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남녀 간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고 험담을 하는 부부. 이게 그래요. 이 XX야, 이놈아, 이년아 하고 아싸리 상대방 당사자끼리 욕을 주고받는 거는 둘이 뭐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하면서 풀 수도 있고 풀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너희 친정엄마는 왜 그래? 아우, 당신 엄마는 왜 그래? 당신 아버지는 왜 그래? 아우, 당신 여동생은 왜 그래? 아우, 당신네 식구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비난을 하면서 상대방 가정, 그러니까 시댁이나 친정 이런 쪽에 그 식구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를 갖다가 자주 즐기는 부분은요, 결국에 그 어떤 악감정 내지는
그 마음속에 앙금이 가라앉아 갖고 굳어져 갖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 가정은 건들지 마세요. 부모 욕하는 거는 못 참는 겁니다. 그리고 13번째, 이혼하자는 말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부부. 입보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말이 씨대는 거예요. 결혼 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다투게 되면 우리 이혼해, 도장 찍어, 우리 헤어져 라고 하는 식으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부부가 의외로 많아요. 이혼이라는 말은요, 결코 입에 쉽게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고, 습관적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는 부부는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감정이 끌어올라도요, 부부싸움 중에 이혼하자는 말은 끝까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는 부부. 상대방에 대해서 매주할 고주할 요만한 작은 부분까지도 막 지저대듯이 쪼아대듯이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피곤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런 게 싫어서 밖으로 겉돌게 되고 갑방 쓰게 되고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잔소리는 적당히 해주시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5번째, 부부간에 서로 안 보여줘야 할 것까지 너무 까발리는 부부. 우리가 연애 시절에는요,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도 매운탕 같은 거 먹으면 이빨에 고춧가루 꼈을까 봐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우욱하고 양치질이라도 하고 오게 되고, 방구 앞에서 절대 방귀 안 틉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뭐 콧물 흘리는 것도 보일 수 있고 방구도 이렇게 새어나오는 거 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남녀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정 떨어질 정도로다가 추잡한 모습, 지저분한 모습 이런 걸 계속 보이다 보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 요만큼의 환상까지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도 같이 쓰기 싫고 같이 자기도 싫어지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부부간은 멀어지고 결국 이혼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해서 애를 하나 둘 셋 낳고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감출 거는 감추세요. 그리고 16번째, 상대방에게 항상 불만 불평인 부부. 살다 보면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100% 마음에 들 수 없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불만인 경우가 많아요. 100% 마음에 들던가요? 하물며 남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예요. 그런데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사사건건 이건 이래서 불만, 저건 저래서 불만,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아가지고 불만 불평을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했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났기 때문이야 하는 식으로 배우자를 원망하는 부부는 결국에는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가 쌓여서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배우자인가를 비판하기 전에요, 그리고 바라기 전에, 어떤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그런 걸 바라기 전에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배우자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요, 정말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요.